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세월호 참사 17일째, 광주 시내 곳곳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자생적인 작은 움직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남구 청소년 수련원 앞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리본으로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단원고 학생들과 비슷한 또래의 청소년들이 희생자들을 위해 노란 리본을 단 겁니다. 리본을 달 자리가 부족할 지경입니다. 청소년 친구들이 그 참사 사고 관련자들 애도하기 위해서 노란 리본을 달자고 제의해서 같이 수련관에서 준비하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이렇게 희생자를 애도하는 그림이 등장하는 등 광주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꽃가게 주인은 자신이 파는 꽃과 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줍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카네이션을 주고받지 못하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생각해 부모님 감사합니다 리본 대신 사랑합니다 리본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해줄 자식들이 솔직히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달면 그 아이들은 얼마나 더. 저녁 7시 수안지구 호수공원과 금남로 매곡동 등 광주 곳곳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촛불 집회가 매일같이 열리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작고 조용한 자발적인 움직임에 참석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세월호 사건과 5.18, 살아남은 사람들이 크나큰 정신적 상처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경험을 먼저 한 5.18 피해자들은 세월호 피해 가족들의 정신적 치유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고등학생인 막내 아들을 잃은 문건양 씨 부부. 이유야 다르지만 자식을 잃은 피 맺힌 한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세월호 사건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치유를 통해 잠시 잠잠했던 트라우마 증상이 재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 번 엊그저께는 한 번 수면제 한 번 먹었어. 다시 그냥 재발한 것 같아서. 수면제와 안정제 없이는 지내기 힘들었던 지난 30여 년. 세월호 피해 가족들에게 조속한 정신적 치유를 주문하는 이유입니다. 그 부모들은 또 살면서도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까. 죽어본 사람은 불쌍하겠는 해도 죽어본 사람 모르잖아요. 산 사람 고통이 이제 너무나 심할 거예요. 치하면 산 사람도 망가진다는 겁니다. 나는 한 몇십 년 동안 흘러본 게 머리가 망가져 보는데 저분들도 단시간이지만 앞으로 계속된다면 머리가 계속 망가져요. 구조된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트라우마 치유에 나설 때라는 5.18 유공자도 있습니다. 그 어린 애들 어린 심정에서의 앞으로 살아가는데 크나큰 그 장애가 될 것이라고 봐요. 우리. 자녀나 가족을 잃는 등 끔찍한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온 5.18 피해자들. 힘들겠지만 그래도 굳건히 견뎌줄 것을 세월호 피해 가족에게 전합니다. 밥 먹고 힘내고 살아야 정부한테도 할 말이 있고 세월호한테도 할 말이 있지. 저렇게 저기 하고 있으면은 병만 나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먹고 힘내라고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노동자 대회에서 있었던 횃불 시위를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밤 횃불 시위 참가자들이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며 광주 금남로에서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 사진이 인터넷상에 퍼지자마자 곧바로 찬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주 위험 없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적법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뭐 어떻게 시민들한테도 크게 공감을 못 얻는 어떤 역할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너무 과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경찰은 집회가 끝난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횃불이 불법이라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불을 낼 수도 있는 위험한 집회 도구인 횃불이 사전에 신고되지 않아 집시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5월 8일에 또다시 대규모 촛불 집회를 주도하겠다는 발언과 유인물로 보아서 위험한 횃불 집회가 눈앞에 다가올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경찰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정부 비판을
초기에 제압하려는 것이라며 출석 요구서를 광주 본부장의 자택에 찾아가 초등학생 딸에게 전달하는 등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지 능력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에게 경찰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범죄자를 잡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역할들로 배웠을 건데. 지난 2008년 5월에도 일부 시민이 금남로에서 비슷한 규모로 광우병 관련 횃불 시위를 벌였지만 당시에는 경찰이 수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시장 후보 공천 방식을 오늘 중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회 본회의 일정 등으로 지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지만 기초연금 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광주시장 공천 방식과 경선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밤 최고위원 회의가 한 차례 더 열려 공천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가운데 광주시장의 경우만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소속의 이병환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시장 후보 공천 방식을 확정하지 않는 데 대해 광주 시민을 더는 볼모로 잡지 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시장 후보 선출 방식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과거 민주당 시절 공천만 하면 당선이라는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혀 광주 시민을 여전히 민주당 시절의 텃밭 볼모로 여기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해마다 5월이면 풍성하게 펼쳐졌던 유통업체들의 마케팅이 올해는 사라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속에 애도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인데 가정의 달을 맞아 기획됐던 각종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한 광주의 한 백화점. 대학생 동아리 페스티벌이 떠들썩하게 열렸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차분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속에 매출도 5% 정도 감소하고 있지만 전 국민적인 애도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화려한 이벤트로 마케팅에 나설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신 카네이션 만들기 등 체험형 이벤트 행사에 대한 기획을 강화했습니다. 5월달 어린이날 및 가정의 날, 성인날 기념하여 덕주 고객들한테 많이 드릴 수 있는 즐기고 펀뜨근 요소에 대한 이벤트를 전폭적으로 축소하고 만들기 위주의 이벤트만 준비하였습니다. 모처럼 어린이날 홈 경기를 맞이한 기아 타이거즈도 어린이 운동회와 마술 공연을 취소하는 등 행사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10년 넘게 어린이날 그림 대회를 열어오고 있는 광주은행도 올해는 대회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매년 3,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흥겨운 행사 분위기가 아직은 국민 정서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도 기간에 저희는 그림 대회를 축제 형태로 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하고는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그림 대회는 개최할 예정입니다. 봄꽃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던 나비축제와 홍길동 축제 등 각종 지역 축제들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축소됐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5월 가정의 달. 세월호 참사 속에 올해는 어느 해보다 숙연한 가정의 달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발생한 심판 폭행과 화재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그제 저녁 챔피언스필드 그라운드에 난입해 일루 심판을 폭행하고 경기를 방해한 30살 배모 씨에 대해 업무상 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야구장 관중석에 휴대용 버너를 몰래 들여와 경기 중 불을 낸 26살 박모 씨에 대해서도 실화 혐의 등으로 형사 입건할 예정입니다. 한편 기아는 심판을 폭행한 배 씨를 영구 입장 금지시키고 알코올 도수 6도가 넘는 주류의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뛰어난 문화유산과 자연자원을 추가로 발굴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합니다. 대상은 신안 갯벌과 장성 피람서원, 서남사 대흥사 등의 전통 산사, 강진 청자도요지, 춘천 나간읍성, 신안 영광염전 등 잠정 목록 6건의 등재를 우선 추진하고 환순 운주사와 담양 유정원림, 지리산 등은 신규 잠정 목록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전남에서는 화순 고인돌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판소리와 강강술래, 아리랑이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최고값이 126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의 약 3배 수준을 보였습니다. 주말인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새벽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적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 수산물의 일본 수출 의존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대일 수출 의존도가 지난 2011년 83%에서 지난해 65%, 올 1사분기에는 55%까지 하락했는데 일본의 엔저로 대일 수출이 크게 줄고 미국과 중국, 동남아 수출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사분기 전국 수산물 수출은 5억 2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7.3% 감소한 반면 전남은 2,800만 달러로 34% 늘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상대로 항소심을 진행 중인 일본 미쓰비시 측이 재판부에 할머니들이 자치단체에서 받은 위로금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 측 대리인은 어제 변론에서 양금덕 할머니 등이 그동안 광주시나 전라남도로부터 지원받은 돈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을 위자료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